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큼한 봄날을 맞아서 그리고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수승한 우리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교계 최초로 불법 홍보에 앞장서온 BBS 불교 방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저희 곁에 든든한 불교 방송의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이 함께 진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오승진님 눈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저를 불교계 최고의 힐링 멘트라고 해주시니 그럼요. 정말 네. 상큼발랄한 오승진 아나운서와 또 우리 저는 김명석이라고 합니다. 김명석 아나운서, 불교계 최고의 미남 MC입니다. 함께하고 있으니 더 행복하고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BBS 불교 방송의 라디오를 통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희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마가 스님이신데요. 오늘 특집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슴 떨리고요. 정말 29주년을 맞이한 BBS 불교 방송이 내년 30주년을 맞이해서는 10만 공덕주가 꽉 찰 것 같은 정말 좋은 기분이 드는데요.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오늘 이 향기로운 시간에 함께 해주고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먼저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푸근하면서도 제 곁에서 지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계신 분, 완주 안심사주지 이련 스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맞아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자랑스러운 불자 가수시고 불교 방송에 모두가 사랑하는 분이시죠. 가수 장미아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다음은 저희 BBS 불교 방송의 대장님이시죠. 선상신 사장님 함께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대장님이십니까? 선장님이십니까? 과잉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불교 방송 직원들의 종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 BBS 불교 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만공회 공덕주님들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대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많이 쑥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우리의 일꾼, 우리의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이련 스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불교 방송에 BBS 불교 방송에 걸음한 적은 벌써 한 20년이 가까우네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좀 설레이고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불교 방송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신 이련 스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불교 방송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와 주시는 정말 신심 깊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불교 방송이 애정하는 연예인 1위가 아닐까 싶은데 장미아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불교계에 딸린 어떤 단체에서 NGO 단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냥 계속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라디오만 갖고 처음 하다가 참 왜 텔레비전을 안 하고 있나 항상 그게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10만 공덕주 여러분들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TV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시청해 주시는 우리 특히 BBS를 시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불교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미아 불자님께서는 어디 가시든지 나는 불자야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시죠. 자, 우리 불교 방송의 선장님이신, 우리 불교 방송의 큰 머슴이신 우리 사장님도 오셨죠? 네, 뭐 앞서 잠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BBS 불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 불교 방송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방송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진행해 볼까요? 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만공의 공덕주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분들께서는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될까요, 스님? 1855에 3000번 기억하십시오. 1855에 3000번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이 시간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EBS 현대 한국 불교의 새 시대를 열다. 이게 첫 토크 주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BBS 불교 방송이 개국 29주년을 맞았습니다. 29주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승진 아나운서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건가요? 그래요. BBS 불교 방송 개국일이 90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네네. 저보다 몇 개월 빠르네요. 그럼 우리 BBS 불교 방송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오승진 아나운서 같습니다. 같이 가는 네. 분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불교 방송 개국이 29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련 스님께서는 초창기에 불교 방송 초창기에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전 동학사 승가 대학장으로 예. 인재불사에도 주력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불교 방송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처음에는요. 불교 방송이 1990년도 5월 달에 5월 5월 1일 개국했죠. 근데 저는 92년도쯤 그 수원 복령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그 복령사 학장이셨던 지금 그 열반하시고 안 계시지만 묘자엄자 묘엄 스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그 허락을 했는데 처음에 불교 방송 그 자비 전화 상담 전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지만 학장 스님이 허락하시고 또 학인들 수업을 이제 수목 이제 월화 수목 금토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토 세 분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수목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인 스님들이 수목 드라마라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수요일 목요일에 방송을 할 때는 전날 수업을 저녁에 미리 하고 예. 나가서 하는 걸로 학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아침에 일찍 가려면 10시에 그 자비전화 방송을 하려면 복령사에서 역전까지 나와서 역전에서 기차 타고 무궁화호 타고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영등포에서 다시 방송국까지 와야 돼요. 참 그랬던 추억이 참 많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예. 예.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련 스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TV 시청하시면서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도 청취자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쯤에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이 달려온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죠.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 불교 방송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M 101.9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HLSG. 영상을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도 있으실 거고요. 아,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아는 사람만 아는 BBS의 숨은 이야기. 아니 숨은 얘기가 있어요. 저 말고 또 아는 게 또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싶으신 그래요? 분들이 제가 한번 있으실 체크해 겁니다. 볼게요.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판넬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신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의 개국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무슨 내용인가요, 사장님? 예, 저 BBS 불교 방송이 이제 90년 5월 1일 날 개국을 했는데요. 13대 대통령 선거가 198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노태우 후보, 그다음에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이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노태우 후보의 선거 공약이 불교계 공약 7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불교 재산관리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중앙성가대학교를 정규제 4년제로 바꾸는 거고, 세 번째가 BBS 불교 방송의 허가, 주파수 허가, 이게 세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왜 그럼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됐느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CBS를 1949년도에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CBS를 허가했습니다. 공식 개국은 54년도 했는데 그 개국한 이후에 이제 CBS를 통해서 선교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서 불교계도 방송국을 갖자 이런 염원들이 많았는데 그 염원이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에 비해서는 엄청 늦었죠. 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가 돼서 드디어 90년 5월 1일 날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것도 기억나는데요. 개국 전에 개국의 박차를 막 가하고 있을 때 이교도들이 우리 불교 방송에 침입을 해와가지고 모든 기자들을 다 부숴버리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예, 3층 지금 불교 방송이 있는 다보빌딩 3층에 이제 법당이 지금은 법당인데 그 당시는 강당이었습니다. 그 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불교 방송 개국에 불만을 품은 타종교인이 밤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팽개치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오히려 불교 방송 개국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 하나의 그걸 뭐라 그러죠? 마구니 전화 공덕된다 위복이라고 할 수 그럽니까? 있겠네요. 악지식이 선지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합심을 잘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불자들의 금가락지 염원이 담긴 BBS. 이것도 개국 초창기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정말 기억나시는 맞아요. 분?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교도들이 저희 법당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나서 우리 불자들이 단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 10,000원씩 10만 원씩 금가락지라도 빼서라도 우리 불교 방송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전국의 불자님들이 정말 십시일반 모아줬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 이제 불교 방송 허가가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 방송의 개국에 동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불교 방송 개국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불교 종단 협의회가 이제 정부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대한불교진흥원이 자금을 댔습니다마는 어쨌든 개국 성금을 전 불자들의 염원으로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을 종단 협의회에서 해서 전국에 불교 방송 개국 성금 모금 법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신도 회장이신 그 박완일 선생님 얼마 전에 열반하셨죠. 박완일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박완일 선생님이 이제 이 전국의 법회장이 갔는데 특히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금 모금 법회가 있었는데 박완일 선생님이 회장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국에서 오신 노보살님들이 그냥 이렇게 대단했죠. 주머니에서 네. 꼬깃꼬깃 모아두신 10,000원, 20,000원 보시하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금가락지를 빼고 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전국을 그 모금법회 다니면서 정말 BBS 불교 방송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이 그 간절한 염원 이 정도였느냐. 정말 저희들 매일 눈물을 흘리던 그런 예. 세월이었고 그때는 저희들 BBS 불교 방송 차가 지나가면 불자님들이 저희 차를 보고 이 합장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대하듯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불자들이 불교 방송의 개국을 얼마나 염원했는지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을 방송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느끼셨던 분이 바로 이련 스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오시면서 아 이것만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싶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방송 진행을 할 때 그 저하고 아주 몇십 년 어렸을 때 정말 같이 초등학교 다니던 그런 불자였는데 불자는 이제 지금 불자인 줄 알지 그분이 불자였는지 모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소식도 없고 서로 뭐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불교 방송을 듣고 찾아오고 또 이제 그때 마포까지 와가지고 저 해양법회 또 자비전화 그 동참해가지고 뭐 이런 그 방송국이 있었느냐고 자기가 어떻게 그 지금 그 열반하고 안 계신 그 외국에 포교를 많이 하셨던 스님 누구시죠? 왜? 숭산 숭산 큰 예. 스님께 귀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귀의를 하고 나서 그 법문을 듣고 귀의했는데 이 불교 방송을 듣고 나서 숭산 스님 법문을 들었대요. 그 법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여기서 방송하는 줄 몰랐다고 손 붙잡고 자기도 이제 화주해가지고 그때 불교 방송에 그 기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금가락지 빼셨죠? 그 스님이 진행하신 그 자비의 전화라고 하는 네, 프로가 초기에 그 오전 10시에 네, 네. 했습니다. 9시에는 정목 스님의 찬잔의 선율. 그게 거의 청취율 10% 이상 올랐던 인기 프로그램이 정목 스님 프로였고 이어서 이제 자비의 전화 프로인데 자비의 전화 프로는 뭐냐면 신행 상담 프로예요. 지금 우리 김명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지금은 수행 시대 같은 프로그램인데 요일별로 이제 스님들이 나눠 나오셔가지고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털어놓고 즉석 상담을 해주는데 그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도의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포교에 있어 방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마가스님께서도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4-50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전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산에 가지 않더라도 절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 호주머니 속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BBS 불교 방송의 가치는 수조원이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겨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수조원이 뭡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사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BBS 불교 방송의 의미, 가치를 얘기할 때 제가 하면서 나온 얘기여서 그런데요. BBS 불교 방송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디오 공중파고요.
그다음에 TV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서 PP라고 합니다. 불교계 프로그램을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케이블이나 IPTV나 스카이라이프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위 컨텐츠 제작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언론사거든요. 종합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계가 세운 많은 언론사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사는 저희 BBS 불교방송밖에 없습니다. 공중파가 뭐냐면 이 전파, 무선 전파를 사용해서 방송하는 걸 공중파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또는 IPTV를 통해서 나오는 공중파 방송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중파 방송은 무선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공중파 방송이라 그러는데 공중파 방송의 특징은 중간에 B가 들어가 있습니다. B. KBS, 아하. MBC, SBS 이게 브로드캐스팅의 B입니다. 네. BBS, CBS, 뭐 원음 방송 WBS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PP라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 제작 업체인데 이 공중파의 가치가 이게 뭐냐면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00MHz 주파수를 민간에다 파는데 3조, 4조, 5조를 통신업체들이 써냈거든요. 근데 그 주파수를 BBS 불교계는 불교 방송에다가 공짜로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국 포함하면 8개 또 11개 중개소의 주파수 20개 이상의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공짜로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주파수 20개가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불교 방송에다가 정부가 준 거죠. 이게 기독교- 하나의 1조 원씩에서 20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조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와닿으라고 예를 들은 거고 우리 뭐 장미연 선생님 주로 공중파에서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공중파 방송사의 가치를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BBS 불교 방송은 라디오는 공중파고 텔레비전은 불교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PP 그거는 BTN과 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종합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인데 이 가치도 엄청난 가치입니다. 종합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그럼. 언론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안에 4번 불교계 유일의 종합 언론사 BBS라는 설명도 자연스럽게 돼 있죠. 우리 장미연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BBS는 KBS하고 똑같은 방송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왜냐면 공중파 중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KBS고 네. SBS, BBS, MBC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영 방송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공중파 네. 방송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우리 BBS지만 여기는 뿌리가 종교 단체 모든 그러니까 어떤 뭐가 예를 들어 남는다 그러면 우리 종교계에 다 이렇게 퍼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더 만공회를 모여야 되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뿌리가 깊은 우리 종교계, 우리 불교계에만 쓸 수 있는 진짜 KBS 같은 방송이 불교 방송이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아시다시피 그 뉴스 같은 것을 불교계 뉴스 아닌 다른 뉴스를 할 수 있는 데가 BBS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왜 이게 소중하냐면요. 아까 이제 불상을 이렇게 훼손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BBS 불교 방송이 개국을 하고 나니까 스님들이 각 지역이나 또는 정부 일반 그 민원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이익 받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불교 방송은 일반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그 무시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보도합니다. 불교 방송이 어쨌든 불교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일반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송이 유일하게 우리 BBS 불교 그럼요. 방송이라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뭐 대통령 초청 오찬할 때는 저희 불교계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BBS 기자 또는 BBS의 대표만 들어가죠. 그건 언론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원력을 모으실 일이 필요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아 그래 그렇게 중요한 BBS 불교 방송이구나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공의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스님께서 권선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예. 십시일반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대요. 그 방송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찰을 지으려면 물론 그 기와 한 장이 본인한테는 10,000원이지만 그것이 모아 가지고 커다란 그 대웅전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사실은 한꺼번에 얼마를 몇백만 원, 그 몇십만 원 하는 것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보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넓고 큰 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회에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던 그런 불자님 있으시면 용기 있게 좀 보시하셔서 우리 만공의 10만 공덕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1855에 3000번 지금 누르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BBS 불교 방송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고 하는 코바코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에서 광고를 다 받아서 방송국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불교 방송이 개국할 때는 방송국이 KBS하고 MBC하고 CBS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사람은 많은데 방송국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불교 방송 가만히 있어도 광고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후원금 거의 안 받아도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생겼죠.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 생겼죠. 지금 IPTV 보면은 백수십 개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KBS, MBC, CBS, 뭐 SBS B자 들어가는 방송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PP가 생기면서 채널이 생기니까 공중파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송의 광고는 늘어나는데 이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KBS, MBC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KBS, MBC와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코바코를 통해서 상업 방송 광고를 받고 있는데 그 광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불교 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만공입니다. 그래서 왜 10만 공덕주냐? 월 10,000원씩 후원하시는 공덕주가 10만 명이 되면 한 달에 한 10억이 들어오고 연간 120억이 되면 그 정도가 되면 설사 상업 광고가 다 끊어지더라도 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운영 규모 재원이 그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만 공덕주를 시작한 것이고 저희들이 상암동에 조그만 부지를 마련해서 미디어 센터를 짓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는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BBS 불교 방송 뭐 미디어 센터 다 지었으니까 이제 후원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BBS 불교 방송이 영원히 지속되려 그러면 불자님들이 간걸하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후원하시고 또 자녀분들한테도 물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BBS 불교 방송이 이 소중한 전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전파를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3년마다 국가가 심사를 합니다. 불교 방송이 이 전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없냐를 3년마다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BBS 불교 방송이 재정이 어려워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2016년도 심사에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교 방송 주파수를 회수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만공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을 지켜주시는 힘은 바로 이 만공회고 이 10만 공덕주가 반드시 돼야 BBS 불교 방송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주실 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장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시골에 계시는 제 아는 분이 신문도 한 달에 10,000원씩 놓고 신문을 보고 KBS도 시청료를 내고 시청을 하는데 불교 방송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랐는데 이 만공회가
발족을 해서 자기는 10,000원씩 시주하면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월 10,000원 이상 동참하시면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을 지켜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만공회 동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BBS 불교 방송은 시작할 때부터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시작했다는 점 저희 꼭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 BBS 현대 한국 불교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이야기로 나눠봤는데요. 아마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는 더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BBS 불교 방송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다입니다. 저희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죠? 여기는 바로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우리 노인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중심 또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 분 더 모셔볼까 하는데요. 바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시자 조계종 종회 의원이시죠. 정관 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여러분 우리 정관 스님의 미소 보고 계십니까? 연꽃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기 처음 방문했는데요. 정말 놀랬습니다. 야, 이게 바로 포교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정말 놀랬거든요. 정말 애쓰셨어요. 불교 노인복지 1번지를 자랑하고 있는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입니다. 저희 마가 스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여기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불법폭포가 이곳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까지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스님께서도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복지관은 2007년 2월에 개관을 했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현재 조계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1,800에서 2,00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회원은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신노인 문화라는 거를 미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보다는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종로엔 장금이라는 사업과 그리고 대학노예라는 어르신들만의 특화 사업으로 연극 극단이 있습니다. 저희 이곳 돌아다니면서 놀랐었던 게 곳곳에 부처님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복지관 안에. 그걸 보시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불성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계기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네. 어르신들을 많이 보시죠. 네, 앞에 액자를 그 탑다란이를 걸어놨더니 어르신들이 매일 오셔서 합장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교가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BBS 불교 방송도요.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저희 BBS 불교 방송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제 곁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거든요. 공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거룩한 만남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국한 지 29년 됐잖아요. 그 개국한 그 다음 해부터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죠. 사연을 소개하고 그 소개된 사연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이 성금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금 보내주는 성금은 바로 그 가족들한테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1,430여 가족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인 지금까지 전달한 성금만 110억 원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옛날에 KBS에서 아마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가 있었죠. 예. 근데 그건 몇 년 하다 그만뒀는데 저희 공중파 방송에서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28년째 하고 있는 건 BBS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냐 해서 작년에 그 대통령상을 제가 9월 초에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방송이 축하를 우리 받아야 방송, 우리 17번 모아주신 우리 불자님들, 그럼요. 전국에 계신 불자들이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여기 스탭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난 정말 내가 많이 보는데 정말 보이지 않게 진짜 피눈물 흘리고 손발로 뜁니다. 그럼요. 여수고 어디고 요즘 뭐 전라도 쪽에다가 우리 방송국 차린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아유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불교 방송에다 돈을 좀 확 좀 내 성격처럼 그냥 확 좀 들이밀어 볼까. 우리 근데 잘안 되네. 장묘 선생님은 또 그 저 이웃 돕기 또 자선 바자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 예, 않습니까? 저도 4월 11일 날 또 하는데요. 그 벌써 18년째거든요. 제 20년까지만 저는 하고 간둘라고.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는. 그래갖고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긴 합니다. 저도 저희 단체가 NGO가 우리 불교계에 그 같이 들어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포교를 하는 편이죠. 불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자 연예인들의 활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BBS 불교 방송의 역할일 거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저희 만공회 공덕주님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함께 보실까요? 바로 BBS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선도하다인데요. 그간 BBS 불교 방송은 다양한 법회를 봉행하고 많은 스님들의 생활 법문을 방송하면서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련 스님께서 하셨던 신행 상담 프로그램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당시의 기억, 종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또 기억에 나시는 청취자분들이라거나 그 당시의 일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스님?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 어느 날 그 전화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 분이 옆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듣고 대답하는데 조계사를 간대요. 조계사를 갔는데 처음 조계사 갔을 때 부처님 뵙고 나서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유일한 그 기억나는 분인데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그 질문을 하면서도 눈물을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부처님 앞에만 가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분 가끔 있잖아요, 스님. 그죠? 예. 환희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 방송이라는 것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말 뭐 잘 못하고 그렇지만은 방송을 통하면은 굉장히 집중하는 그 참선빵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말을 하나 아니면 그 경전 강의할 때는 또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다 그 듣는 순간 그분의 마음 속에 한번 그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그 제가 답변을 하기를 불자님께서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고 생각이 나시는 답답하겠지만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부처님하고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약에 떨어진 그 부모님을 자식이 만났을 때 또는 그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님이 몇십 년 만에 자식을 그 만났을 때는 얼마나 그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마치 그 불자님은 부처님을 부모님 만난 것처럼 그런 어떤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생에 다생겁으로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것이 이 가슴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괜찮습니까? 그 스님께서 그 진행하셨던 그 자비의 전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안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불자들의 실행생활을 선도하다는 저 키워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 방송이 신행생활에 가장 크게 얘기한 부분은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절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신행생활이었는데 불교 방송에서 이제 좋은 법문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듣게 되니까 불자들이 교육이 돼서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여쭐 수 있죠. 스님, 불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스님들은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약간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불교 불자들의 어떤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떤 단순한 신행 그냥 기도에서 벗어나서 불교를 아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데도 저는 그럼요. 불교 방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복지관에 이렇게 늘 이렇게 후원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불교 방송에다가 이렇게 1,00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왜 복지가 이렇게 복지 쪽에 하시다가 갑자기 왜 우리한테 하시냐. 안 하고 불교 방송에 하느냐? 네, 뺏기니까 좀 기분이 감사합니다. 안 좋아서 제가 여쭤봤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불교 방송에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예. 이 10만 공덕주라는 걸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복지 쪽보다는 뭐라 그럴까 방송 포교에다가 본인은 기부를 하고 싶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스님.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 괜찮아. 괜찮아. 예, 아주 좋았어요. 예. 아마 그분의 마음이 또 인연이 닿아서 복지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고 신행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행하는 데까지 나가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승진 아나운서가 아래 객석으로 나가서 만나보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 BBS 무량봉사단원 분들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몇 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승진 아나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BBS 무량봉사단 단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량봉사단의 일기생 고혜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일기생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BBS 무량봉사단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BBS 무량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소가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연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유가족분들이 많은 감사에 또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또 다녀온 결과는 그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 어르신들은 자 연불도 해주고 경전도 하고 이제 우리들 잠불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BBS 불교 방송에서 신행과 봉사를 하시는 소감 듣고 싶습니다. 저희 소감은 봉사할 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집에 그냥 있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그 현실을 보고 느낄 때 정말 저희 더 보람차게 부처님의 가피에 입을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돌아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이 봉사자님들이 제1선에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을 정말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사 받으셨죠? 네, 네, 박사 위에 학위가 뭔지 아십니까? 박사 위에 밥사 아닙니까? 밥사,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술사 아닙니까? 술사? 더 최고의 학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학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관 스님 아시죠? 최고의 학위. 봉사. 봉사. 우리 봉사단 여러분들이 최고의 학위라고. 예. 네. 나는 김에 살고 있는 김규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64입니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치 무리들이 섞여 살면서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세월 갇힌 몸으로 오래 지냈습니다. 교정 활동하시는 스님들을 보면서 옛날 아버지께서 부처님 전에 지극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더군요. 평일에는 일 때문에 라디오를 자주 듣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 예불만큼은 꼭 라디오를 함께 합니다.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저에게 불교 방송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심지어는 시계로 갖다가 요 자명시계거든요. 시간 딱 맞춰 나오면 따르릉 하면 시끄러워서 일어나갖고 캔다고 그렇게 나오고 또 누워 자더라도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게 내한테는 상당한 위안이 됩니다. 진짜 위안이 되죠.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시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지만 작은 공덕들이 많이 쌓여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제게 주어진 인생을 봉사하면서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돈이야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불교 방송이 농협을 통해 붙인 그게 또 이제 불교 방송을 위해서 산다. 또는 내지는 이제 부처님 의존해가 산다. 그런 그게 이제 다 결부가 된지라. 그런 그게 있죠. 안주까지 내 생각으로는 불교 방송이 토대를 못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토대 잡을 때까지는 그게 이제 후원 아닌 후원이지요. 만공의 공덕주라는 자부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참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불교 방송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 정말 눈물 나고 감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거듭 태어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 저 김기호 어르신께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범적인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고맙고요. 토대를 감사합니다.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10만 공덕주가 돼야 토대가 갖춰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10만 공덕주가 될 때까지 후원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한 6만 천여 분 내고 계시는데 한 번이라도 내신 분들을 포함하면 한 7만 한 2천여 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입하실 때 1년 하시겠다 또 3년 하시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 내시는 분이 한 6만 천여 명 되시는데 정말 이렇게 항상 내시는 분이 10만 명 이상이 유지가 돼 줘야 저희 BBS 불교 방송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또 이런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토대가 저는 10만 공덕주다 생각을 해서 우리 저 김교 불자님 정말 너무 제가 정말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절에도 못 가고 집에서 구석진 곳에서 앉아서 방송으로 듣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덕의 씨앗, 10만 공덕주의 씨앗을 뿌려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리고 새 삶을 찾으신 김기호 불자님의 사연, 우리 이련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정말 적게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내서 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절에도 보니까 꾸준하게 자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고 그냥 빠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복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5가지 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건강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를 서경에서는 덕을 베푸는 것을 복으로 쳤습니다. 덕을 베풀고 5번째가 임종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갈 수 있는 수명을 다하는 천수라고 했는데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10만 공덕주를 모신다는 이 불교 방송의 어떤 멘트가 정말 저거는 하나의 어떤 자기가 이 세상에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했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 더 없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귀한 법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관 스님, 네. 아까 불자님 한 분 1,000만 원 우리 복지관에 시주 안 하고 만공에 시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 방송 듣고 어떠세요? 저는 정말 저도 울컥했거든요. 네. 저렇게 없는 상황에서 쪽방에서도 만공의 회원이 돼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분들께 BBS의 만공의 홍보 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스님께 저도 약속할게요. 저도 밀린 거 다 내고 밀린 거 다 내는 만공의 공덕주가 되겠습니다. 스님 밀리셨대. 그래요. 오늘 어차피 우리 밀고 사는데요. 뭐. 근데 오늘 안심사에 네. 이 권선문 30부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요. 예.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거지만 제가 주머니에 10,000원을 넣고 남양주 사는데 걸어서 구리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자존심상 차 빌리기도 그렇고 뭐 누구 오라 그러기도 싫어서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들네 집을 갔는데 아들네 문이 잠겼대요. 근데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는 거래요. 근데 가다가 허리 아프다 그러고 앉으시고 이래서 나도 모르게 그 10,000원을 할머니한테 드렸거든요. 드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강남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이러고 인사를 하고 하시는데 합장을 하셨더라고. 합장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자님이셨구나. 잘 됐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어갖고 야 나 어디 있는데 나 좀 데리러 와라. 여기 예식장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 예식장을 갔는데 나 아는 오빠 되시는 분이 미아야 너 요즘 참 어렵다며 얘기하려니까 눈물 나네. 너 어렵다며 그러면서 뭘 꼬깃꼬깃 제 손에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갖고 아들 뭐 유학 가는데 보태 써라 그러고 줬는데 급한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보고 싶어서 화장실 간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요. 저 10,000원 보시하고 100만 원을 벌었다니까요. 야,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네. 10만 공덕주 여러분도 네. 그냥 무심으로 우리 불교 방송 잘 되게 BBS를 위해서 그냥 하시면 나도 모르는 어떤
아주 힘들 때가 됐을 때는 부처님이 여기까지는 도와주세요. 네. 요 목적까지는 딱 도와주시는데 이 이후에는 안 도와주세요. 네. 그거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어라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경험담이 그랬습니다. 와, 오늘 최고의 법문이셨습니다. 예. 이렇게 법보시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만공의 공덕주님의 사연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시죠.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지승이에요. 유난히 춥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게 봄이 오나 봐요. 그 사이 저는 1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원하던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에 진학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자라서 제가 그 할아버지가 제 손잡고 이제 같이 뭐 보건소에 예방접종 맞으러 가고 또 저 아프면은 병원 바로 데려가시고 네, 할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되게 큰 분이셨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로 설레기도 해요. 오늘은 경주로 내려가기 전에 할아버지를 보고 가려고 불교방송 법당에 들렸어요. 지난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교방송 법당에 연가등을 올리고 만공에 가입도 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불교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활동에 도움을 좀 힘을 보태주고 싶은데 그게 만공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가입할 때는 이제 적은 금액이긴 해도 이제 내가 이거를 만공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뿌듯해서 좀 꾸준히 했는데 일이 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제가 좀 수험생이었는데 이번에 입시 결과도 굉장히 괜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만공에 가입한 뒤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인분들, 가족분들 이렇게 소개해갖고 같이 만공에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꿈꾸다가 그래서 영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바로 그 경전을 내색하지 않아도 내가 보시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생활 속의 작은 보시 실천. 약간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이제 통장을 정리하러 갔는데 이제 쭉 이제 불교방송이 쭉 찍혀 있는 거예요, 매달. 근데 봤는데 너무 뿌듯해요. 약간 그런 거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아침에 108배도 드리고 조계사 청소년 법회를 회양하고 이제는 20살이 되어서 청년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조계사 청년회 화이팅! 할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자랑스러운 손녀 지승이가 될게요. 항상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정말 효심과 불심 가득한 오지승 불자님 정말 대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만공에 동참한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귀엽죠? 네. 10만 공덕주 모임이 되면은 정말 BBS가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 그리고 사실 불교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행으로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불교를 믿어라 뭐 믿어라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보여주면 누군가가 스님 따라오더라고. 언니 불교는 뭔데? 그러면 불교를 뭐라고 내가 설명은 못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평상 생활을 하려고 그런다. 그것이 나는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언니 나도 그러면 불교를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내가 그냥 따라만 와. 그냥 따라만 오라 그랬어요. 따라다니다 결국 언니 나 오늘 108배를 했어. 언니 나 오늘 절에 갔다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쁘다, 너무 착하다. 내가 맨날 문자 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스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정관 스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줄을 몰랐는데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서 많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바로 BBS 불교 방송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지인이 이렇게 주말인데도 왜 근무를 하냐 이래서 오늘 BBS 특집에 신방공덕주 오늘 모십니다라는 이런 방송을 한다 이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 방송이 참 재정이 어려웠는데 이거를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굉장히 이게 어려운 역할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거 아이디어를 잘 냈다 이러면서 오늘 꼭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련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사장님께서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기 그 만공의 이제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제가 독창적으로 낸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긴 한데 제가 아마 우리 국내에 여러 가지 후원 받는 단체들이 많은데 지가 아마 제일 가입자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BBS 불교 방송은 되느냐? 타 방송국도 한 4만여 명 이상을 못 넣고 있습니다. 이런 후원을. 그런데 이제 왜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참 의구심을 갖고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는데 이게 불자들한테요 하나의 어떤 인연의 씨앗을 맺어주면요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법보시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을 좀 만들어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게 또 있고 저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BBS가 나름대로 우리 불자님들한테 신뢰를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일성이 불교 방송은 불자들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다지면서 신심에 정말 그 불교 방송은 불교도 알아야 되고 방송도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만 알아서도 안 되고 방송만 알아서도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불교와 방송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진정성 거기에 우리 불자님들이 화답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만공에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사연 오지승 보살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련 스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오승진 씨 저만 너무 예쁘네요. 오승진 씨도 예쁘고 오지승 불자의 사연을 봤습니다. 순간 오지승 예. 그 학생 너무 예쁘고요. 순간 제가 이런 그 좋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 신도님들 중에 손녀를 무척 사랑하는 그 신도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손자 손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 우리 불자님한테 이 아이를 그 아이 이름이 다희예요. 다희가 맨날 불교 방송을 보고 스님 뭐 나오면은 또 이련 스님도 나오고 뭐 누구 나오면 뭐 그 앞에다가 그 절을 하고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 10만 공덕주에 한 달에 10,000원을 선물하게 되면 그건 정말 몇 생가는 귀중한 선물이 되겠죠, 그죠? 제가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귀여워하는 불자님들에게 만공의 그 공양을 좀 권하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진행한 그래도 괜찮아 해서 설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손주 10,000원 줘봤자 과자밖에 안 사 먹는다. 손주 이름으로 만공회를 가입하고 나서 그 증서를 손주에게 줘라. 최고의 선물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선물이죠. 많은 분들이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 만공의 회원이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지승 보살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었던 거는 본인을 위해서 가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할아버지 영가님을 위해서 가입했다는 게 큰 의미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가님을 위한 법보시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만공회에 동참하거나 불자님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행동에 나서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새겨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정관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영가님을 위해서 저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신행생활을 하고 있나, 이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더더욱 이제 우리가 10만 공덕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불교 방송이 더더욱 거룩한 만남이라든가 이런 복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어느 분은 뭐 가족을 위해서 들기도 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들기도 하지만은 저는 또 이것도 봤어요. 강아지 자기 키우는 애견을 위해서도 만공에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네.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도 그래야 되겠는데. 강아지 2마리 있는데. 네네. 2마리 이름을 놓고 해요? 그럼요. 그럼요. 어쩐지 걔가 일찍 가더라. 앞선 사연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불자님이 바로 청년 불자라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스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네, 있으신가 그 청년 봅니다. 불자가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영가를 위해서 한다는 건 참 그 참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런 학생들, 저런 청소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만공회도 만공회지만 저런 청소년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하는 것이 정말 불교 방송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지 않는 방송국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개국 때부터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아직도 29년 동안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용 스님은 이제 바뀌어서 도움 스님께서 토요일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용 스님이 이제 일반 프로그램을 하시고 초기에 자용 스님이 하셨죠. 또 지금 기상청 캐스터로 유명한 이익선 씨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우리 어린 또 청년 불자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상 광고가 거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바로 만공의 공덕주님들이 내신 그런 이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좋은 청소년 프로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관 스님, 저 밖에서 지금 어느 상담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빨리 나오시라 그러는데요.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얼른 가셔야죠. 네네네. 예, 우리 더 계셔도 되지만. 네. BBS 불교 방송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를 이렇게 특집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거는 정말 앞으로도 이게 방송 포교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십시일반 누구라도 10,000원씩의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서 포교와 또 복지와 우리 방송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관 스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BBS 한국의 불교 문화를 주도하다입니다. 네,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지탱하고 이룩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 우리 불교는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한국 불교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저희 BBS 불교 방송의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또 한 분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 교수시죠.
박범훈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범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만공의 회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범훈 원장님 오셨을 때 그냥 평어로 하지 않으시고 노래로 인사하실 줄 알았거든요. 노래는 우리 장 선생님이 하시죠. 저희 BBS 불교 방송과도 만공 회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중한 인연을 맺어오신 게 바로 박 원장님 아니실까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원장님? 네, BBS 불교 방송국하고 인연은 개국 때부터입니다. 90년 5월에 개국이 되자마자 가을역에 김학주라는 PD님이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중앙대학에서 음악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불교 음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참불가를 작곡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 참불가가 우리 불교 음악은 뭐 역사가 굉장히 깊고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사 흐름 중에 조금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만든 새로운 참불가가 타종교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랬죠. 이거 안 된다, 이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걸 바로잡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학주 PD가 와서 바로 그 운동을 우리 불교 방송에서 합니다. BBS에서 하는데 방송하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을 맺어서 그 붓다라는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그 인연이. 네. 그 교성곡 붓다를 최초로 연주하신 곳이 BBS 불교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주한 게 아니라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개국되자마자 그 굉장히 그 힘들 때인데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김학주 PD랑 그때 막 전 불교 방송 식구들이 다 나서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고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큰 스님께서 그때 당시에 전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흥사 주지 원로 스님이 밑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서울서 공연했던 팀들을 다 전주까지 와서 연주를 하게끔 하시고 그때 제가 이렇게 반응이 대단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스케일이 컸어요. 교성곡이 이제 합창에다가 그때 뭐 김성녀 선생, 나중엔 주병선 씨까지도 다 이제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잊지 못할 일은 뭐 많지만 그 지휘를 끝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얼마나 울으셨는지 온 얼굴이 다 눈물에 젖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저한테 지휘자 선생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염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받고 그 차에다 그걸 걸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전 그 스님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법명을 몰라서 못 찾아뵙는데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생각이 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불교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참불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BBS에서 새로운 참불가 공모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박 원장님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작곡가가 우리 참불가를 작곡했더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찬송가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 박 원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국악기를 사용한 참불가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타종교 노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불가의 역사를 보면 어쩔 수 없었어요. 1910년대부터 참불가가 시작됐는데 스님들께서 작사는 하실 수 있어도 작곡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쭉 조사를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 스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면 잘 알고 계시는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회에서 안 부르는 노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가사를 불교로 고쳐가지고 이래가지고 포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운문 스님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가만히 어린애들이 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봐가지고 그 노래를 스님이 배워가지고 거기다 가사를 바꿔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사탕을 주고 그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 이걸 우리 절 부처님은 예쁜 부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강아지 노래에다가 이러면서 이 포교를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는 게 바로 참불가예요. 그러니까 참불가 그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에도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는 소리 그 자체가 불보살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릉빈가 우리 BBS 불교합창단 합창단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바로 불보살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의식 음악이 있어요. 의식을 할 때는 불교 음악의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교에. 의식 음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르는 건 자유롭게 불러라. 재즈로 부르든 가요로 부르든 다 좋다. 그러나 불교 음악은 그 소리 속에 부처님이 계셔야 된다. 불교가 빠지면 안 되니 재즈로 하든 랩으로 하든 다 좋은데 그 소리에 부처님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 음악과 비슷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노래가 그래도 만들어지고 막 해서 우리가 합창단이 전 사찰에 다 생겨가지고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그런 곡을 작곡하신 분 그 곡을 많이 열심히 불렀었던 합창단 작곡자 지휘자 다 고생하셨고 그분들의 공덕으로 지금 이렇게 불교 참불가가 합창단이 만들어져서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왕이면 뿌리가 있는 그리고 불교 음악다운 참불가가 의식에서 불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이런 얘기를 BBS에서 우리가 같이 해서 BBS에서 공모를 냈는데 참불가를 새로 거기에는 연불 또는 범패의 뜻이 담겨져 있는 가락으로 해라. 이런 타종교 같은 분위기의 곡은 안 된다. 아주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BBS에서 이 새로운 참불가를 만들게 돼서 그때 제곡 찬미의 나라라는 곡이 그때 나옵니다. 찬미의 나라. 야, 기가 제가 막히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박범 원장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제 BBS 불교 방송이 선생님이 그 원장님이 하시고 난 그걸 계기로 해서 불교 음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불교 방송 주최 창작 참불가 경연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상금을 그때 꽤 많이 줬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돈을 댔냐면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댔어요.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상금을 거액의 상금을 걸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금액을 걸어서 거기에서 대상, 금상, 은상 받았던 곡들이 지금 불려지는 곡들입니다. 여기도 제가 기억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이달철 작곡, 맹석분 작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곡도 입상곡이고요. 그 위에 굉장히 좋은 곡들이 BBS 불교 방송 장작 참불과 경연대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한번 3회인가 4회 하다 없어졌죠. 아마 재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뒤에 이제 뭐 무상계 이런 그런 뭐 49제 때 부른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때 작곡을 할 때 이런 곡을 써내면 합창단에서 연주가 되겠는가? 합창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곡을 접해봤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퍼질 줄 알았는데 역시 이제 이게 이 중요성을 인지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BBS에서 공모를 내면서 상금도 괜찮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해서 저한테도 작곡 이촉이 왔어요. 저하고 같이 중앙대 근무하는 백대웅 교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2곡씩을 이렇게 가사를 받아다 주면서 한 달 후에 곡을 이제 받아가는데 저한테는 작사가 안 왔어요. 제 그 불교 음악 여행이라는 책에 제 걸 썼는데 그런데 하루는 백 교수가 딱 들어오더니 악보 내놔. 오늘 사장님이 직접 점검을 한대 악보를.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무슨 악보를? 그랬더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 본인이 3시 반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안성수. 나는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래.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를 해 제 방에서. 예. 그게 김학주 PD예요. 예. 그게 이 친구가 잊어버린 게 하도 바빠서. 하하. 근데 특히 사장님이 내 곡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해야 되니까. 그때 사장님이 장상문 사장님이서 초대 일대 사장님이었어요. 아니 정말 이라고 난 가사를 모른다고. 그 전화를 내가 바꿨더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저는 이제 죽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작사를 안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30분 정도 시간밖에 없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 네. 그리고 전화로 불러봐. 그랬더니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거기서 이제 전화로 받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선지를 놓고. 이거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PD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못 붙이고 멜로디만 써가지고 줬어. 그래서 이제 가져갔어요. 고맙다고 전화가 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데 꼭 서울에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호아마토홀에서 곡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선생님 곡이 제일 좋대. 얘네 농담을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난 안 간다고 이제.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안 오는 줄 알고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백 선생이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냐. 그 왔더니 중간쯤 지났어요 이제 연주가. 근데 뭐 프로그램도 안 받고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게 내 곡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곡을 알 수가 없는 거래 이게 어떤 곡인지를 하도 빨리 써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서 PD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찬미의 나라가 이 곡입니다. 찬미의 나라가 이 곡인데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한 10분에 걸쳐서 쓴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찬미의 나라입니다. 와. 그 정도로 그때 불교 방송에서 막 그냥 작곡가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한테 작사도 안 보내주고 마감 10분 전에 제가 작곡을 했던 것이 이 찬미의 나라가 나왔던 겁니다. 야, 박 원장님께서 PD 살리기 위해서 참매 나라 작곡하셨듯 우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망공에 가입하는 것밖에 없겠죠. 정말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가운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인들이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이 하나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전 세계인들이 부르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몇 억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BBS 불교 방송이 불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평소 때 염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이 아주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음악이 서양 음악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양 음악은 모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모체는 난 동양 음악 쪽을 보는데 특히 우리의 음악의 모체는 불교라고 봅니다. 지금 범패가 국악의 성악 1호로 범패를 치고 있습니다. 범패 판소리 가곡. 이렇게 영산회상이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곡인데 그게 불교음악입니다. 불교 음악은 우리 불교는 우리 음악의 그 뿌리예요. 제가 국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 음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려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아주 소재가 좋아요. 이 소재를 가지고 불교 음악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서양 기독교는 엄청난 음악 문화를 만들어냈어. 성공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불교는 어마어마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 국가마다 독특한 음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가 무궁무진해요. 이거를 음악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 그렇게 돼야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우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음악은 찬불가만 틀어주거든요. 저는 1시간 법문하는 것보다 3분짜리 찬불가 한 곡이 더 사람을 감동시키고 더 힐링을 시키더라고요. 박범홍 원장님을 비롯해서 마가스님 그리고 사장님 이야기 나누는 걸 들어보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제대로 된 찬불가를 들을 수 있는 건 BBS 불교 방송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내준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문화가 포교다라는 생각을 해본 토크 주제였는데요. 아마도
그 찬불가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가 우리 불자님들이 그 찬불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토크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일체를 존경합시다. 일체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부처님으로 받들고 스승으로 섬기며 부모로 모십시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내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옳게 들을 줄 알고, 옳게 볼 줄 알고, 옳게 행동하고, 옳게 마음 쓸 줄 아는 그것이 불교지 별 다른 것이 불교예요.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송.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깊은 산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불자들은 언제나 선지식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BBS 불교 방송이 있습니다. (1700년) 대승 선불교 전통을 오롯이 간직한 한국 불교. 경어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용성 스님, 효봉 스님 등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맥 그은 대선사들의 모습은 BBS 고승열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옹 스님, 성철 스님, 오월하 스님, 해암 스님, 법전 스님 등 역대 종정을 역임한 큰 스님들의 육성은 BBS 불교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혼란한 시기 한국 불교를 일으킨 수많은 선지식들도 한국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해 불교 방송의 개국을 열망했고, BBS 불교 방송은 지금도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밝은 스승의 진실한 삶의 모습은 가치 판단과 기준이 혼란한 시대에 올바른 나침반이 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전하신 부처님의 마음처럼 목숨을 걸고 서역을 건너 법을 구해온 수많은 역경 스님들의 행동처럼 BBS 불교 방송도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전하여 세상을 밝히고 만 중생의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BBS 불교 방송을 왜 보고 듣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보신 영상과 관련된 답변들을 많이 주셨어요.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BBS 불교 방송이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련 스님. 네, 지금 거의 그 영상으로 만나보신 그 만나뵌 분들이 거의 지금은 그 입적하고 안 계신 분들이잖아요. 마지막 한 2분 빼놓고는 다 이미 그 열반하신 스님들인데.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만이 그분들의 음성과 그분들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만공의 공양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중요한 불교계 자료를 보관하는 창구가 BBS 불교 방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제가 그 BBS 불교 방송 사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내부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CMS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찍은 자료를 또 관리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PD들이 녹화한 것을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지워서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그 CMS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꼭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CMS를 지난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자료를 다 디지털라이즈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만공의 공덕주님들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만공의 공덕주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불보살님이시고 선지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는데 돈이 든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만공의 공덕주님들의 원력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런 만큼 저희 BBS 프로그램 중에 아직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승열전이더라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셨던 추억 되새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고승열전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했고 이미 공개를 했고 앞으로도 제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만공의 공덕주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토크 주제, 마지막 토크 주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BBS의 글로벌 미디어로의 성장 발판이 될 만공회에 정말 다양한 발언들을 담아서 가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과연 우리 만공의 공덕주님들께서는 어떤 발언을 담아서 만공의 공덕주님이 되셨는가? 1위부터 5위까지를 뽑아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어떤 발언으로 내가 가입을 했더라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공회에 올리는 발언 어떤 마음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사장님은 어떤 게 1위가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잘 알아맞히시면은 10만 공덕기 금방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다 맞춰보라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비워드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몇 가지는 공개를 해드린 후에 그럼 남아있는 순위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2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공회에 가입을 해주셨는가. 2위 가족 건강 만사 형통 발언.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 되겠죠. 네. 장미화 선생님께서는 어떤 발언으로 만공회에 저는 가입을 저를 하셨을까요?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는 기도할 때 어렸을 땐 저 가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좋은 인연과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절하고 이 만공회에 가입했을 때는 만공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돈을 내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내는 것은 만공회가 살아있어서 BBS가 살면 곧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BBS를 위해서 만공회를 위해서. 박수. 자, 우리 박 원장님은 어떤 발언으로 만공회 가입하시나요? 사실 오늘 사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불교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 더군다나 또 불교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방송국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방송국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된다. 부처님 생각보다도 일단 방송국 운영에 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사장님이 사장실에 부르더니 바로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입을 했는데 우선 나를 위해서 또 뭐 부처님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만은 불교 방송이 제대로 존재가 돼야 우리 불교 포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많은 관심을 다 가져주셔야 됩니다. 있나요? 이 답변이 지금 들어있나요? 1위부터 5위 속에 들어있나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기 1등 때문에 아니에요? 1등? 1등 저도 확인을 같은데?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장미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 어렸을 때 처음에는 가수가 되게 해달라라고 부처님 상에 빌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마 닮아 있는 게 4위 아닐까 싶습니다. 각종 아하. 시험 합격 발언. 내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발언을 세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나머지 1위, 3위, 5위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지 혹시 이련 스님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제 생각에는 요즘 정말 많이 발언하는 것이 자녀 결혼. 너무나 다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 우리 아들 네. 사실은 아하, 3위. 천생배필 불자 인연을 맺게 해달라 발언 오승진 씨께서는 안 하셨나요? 저도 네. 좋은 인연을 발언을 하면 좋겠죠. 예. 그러면 만공에 5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럼요. 저도 가족들, 친구들한테도 건선 활동을 하고 또 행사 진행을 할 때 뭐 시작 전이나 끝날 때 이렇게 건선 활동을 하는데 호응이 좋을 때 정말 뿌듯하고 네, 불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련 스님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혹시 1위와 5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짐작가시는 분 있으시다면 박범원 원장님, 장미화 선생님? 1위는 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불교 방송을 위해서 모든 포교를 위한다면 만공에 가입해야 불교 방송이 잘 되지 않느냐. 예. BBS를 위해서 난 만공에 가입한다. 이게 1등 아닐까요? 만공회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누가 들으면 알려드린 줄 알겠습니다. 와, 정말? 와, 우리 박 원장님도 맡으셨고 장미아님도 맞추셨는데요. 네. 아니, 모든 분이 그러실 거예요. 예. 아마 2위부터 4위 혹은 그 아래까지 어떤 발언을 담으셨든 1위를 같이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BBS 불교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고 천생 배필을 만나고 싶은데 불교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고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5위는 뭡니까? 왜 5위를 안 오위를 내? 한번 5위가 가장 오픈해보죠. 중요하나요? 아직까지 남겨뒀는데요. 5위를 보다 보면 어. 생각나시는 분들이 각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 네, 돌아가신 분. 우리 불자님들은 아마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극락왕생 발언을 적으신 것 같아요. 예, 극락왕생을 발언하시면서까지 BBS 불교 방송의 발전 그리고 만공의 10만 공덕주가 성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같이 하셨다는 게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영가님 그리고 주변 분들 이름으로도 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85에 3000번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BBS 특집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 이제 어느덧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공덕주님들 분의 한 분 한 분의 사연도 정말 청해 듣고 싶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 BBS 불교 방송과 만나게 되셨는지 다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야속하게도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박범원 원장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음악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내년 30주년이 되면 역시 BBS에 붓다가 BBS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더 나이 들기 전에 붓다를 전국 순회를 하면서 한번 지휘를 해드릴까. 와. 근데 만공의 회원 가입을 위한 붓다 공연을 한번 순회 연주를 한번 예, 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하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미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노래 불러 주셔야죠. 네. 곡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곡을 부르면서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하시면서. 그냥 편했어요. 그리고 역시 불심을 가지신 분들은 나를 하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얼굴을 쭉 보면은 아 저분은 참 많이 마음을 내려놓으셨다. 뭐 이런 저 웃는 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자들은 역시 하심하고 살다 보면 만공의 10만 주가 아니라 20만 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 자기가 마음을 쓴 만큼 이상의 자기한테 돌아오는 꼭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세요. 내 나이 70에 이 얼굴 가졌으면 누가 믿어? 와, 70이에요. 70이 또 이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어지냐, 점점 젊어지냐 그러는데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하심해요. 그리고 있는 것도 자꾸 이제는 얼마 살을까 나 잘 모르겠는데 줘야지. 이 액세서리는 누굴 만나면 줘야지. 이렇게 이 백에다가 한두 개씩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줘요. 주고 뭐 바자할 때 뭐 몇백 벌씩 내놓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10만 공덕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분씩만 더 데리고 와도 벌써 12만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우리 불교 방송 BBS가 꼭 이 세계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련 스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장미아 선생님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제가 들으면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인으로서 저렇게 원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사장님께도 제가 존경의 말씀 드렸고요. 오늘 저도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안심사에 돌아가서 이 화주책을 가지고 반드시 10만 공덕주에 저도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공덕주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지금까지 불교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입하신 분들이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중간에 중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만공의 공덕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큰 공덕 지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 불교 청년회 특별 법문이 있어서 가는데 이거 가져가서 내일 올 때는 가득 채워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만공회 공덕주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께서는 1855에 3000번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 앞서서 계속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불교는 바로 행복을 찾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행복, 평화 어디서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주는 방송. 앞으로도 BBS에 더 큰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더 소통하는 방송, 불교계의 자랑스러운 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